애 편도체 활성화의 1등 어민이 엄마입니다. 진짜요, 진짜. 애 편도체 활성화 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아침에 애가 눈을 떴어. 그러면 방글방글 웃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너무 좋다,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애한테 뭘 시키고 너 뭐 해야지, 어디 뭐 해야지, 너 명상 해야지, 피아노 학원 가야지, 그러다 보죠? 두에 애? 오케이, 좋은 아침입니다. 라이브 좋아. 오케이. 겸님 손석구 닮았어요. 아, 웃겨라. 제가 이거는 사실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유제품 안 드시는 분들 이제 요거트 못 드시잖아요. 코코넛 크림으로 만든 요거트가 있어요. 여기 추천할 제품은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나오죠? 어니스트 그릭이라고 하는 코코넛 밀크로 만든 요거트입니다. 재료는 코코넛 밀크, 프락토 올리고당, 타피오카 전분, 아라비아검, 유산균. 덴마크산 유산균이니까 아마 혹시 이건가 싶기도 한데,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네, 어쨌든 여기는 아마 프락토 올리고당은 좀 당분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유산균들이 먹는 먹이로 썼으니까 그 의미가 없고, 이 제품 그 마켓컬리나 쿠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오늘 먹어볼 거예요. 이렇게 뚜껑이 있고 뚜껑 뒤에 스푼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한 5,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식욕 불안정하신 분들이나 요거트 너무 좋아했는데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시큼한 맛이 있고요. 코코넛 밀크의 그 풍미가 그대로 있으면서 질감이 약간 뭐지? 크림치즈. 크림치즈 먹는 느낌이에요. 코코넛 밀크의 풍미에 약간 이제 요거트니까 약간 시큼한 맛이 살짝 있고, 거기서 크림치즈 느낌. 레시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레시피는 제가 갖고 있는 거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귀찮으니까 이 제품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영상 그 편집본 올릴 텐데 편집본 영상은 댓글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이거 먹고 나면 약간 식욕이 좀 약간 잡혀요. 오늘 아침에 달리기 하고 오늘 아침에 조금 천천히 일어나서, 오늘은 좀 푹 잤어요. 일어나서 아침에 러닝하고 3km 뛰고 와서 방금 달걀 쪘고요. 소금물에 절여놨고 넣고 일주일치 전투 식량 만들었고, 지금 이제 코코넛 밀크 요거트 먹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식사를 아직 제대로 하진 않았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아까 하면서 달걀 3개 먹었을 거예요, 아마. 먹고 지금 이거 몇 번 먹었잖아요. 지금 약간 배가 불러요. 달리기는 보통 3km 뛰고요. 보통은 조금 빠르게 뛰고 싶을 때는 한 5분 후반대 페이스로 뛰고, 오늘은 6분 페이스, 킬로당 6분 페이스로 뛰었고, 좀 여롭게 뛸 때는 1km를 6분 30초 정도에 뜁니다. 아침에 러닝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침에 누구나 다 산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딱 10분 정도, 15분 정도 최소한 그 시간만 나가서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내 뇌나 내 전신의 신경계들이 깰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걸으면서 이렇게 호흡하고 전체 순환되고 그렇게 다녀오세요. 네, 그러면 하루가 다릅니다. 아침을 사는 사람이 우울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옛날에 보통 한 12시에서 1시쯤 자잖아요. 늦으면 2시. 그러고 막 아침에 7시쯤, 6시쯤 막 너무 막 억지로 일어나잖아요. 막 알람 몇 번 다시 끄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삶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아침을 사는 삶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학교를 가든 뭐 직장이 있든 하든 그 하루 중에서 약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잖아요. 회사원이라 쳐볼게요. 회사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면 9시에서 6시까지는 회사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내 뇌 쓰고 몸 쓰고 마음 쓰고 하면서 지쳐요. 집중력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면 뭐 저녁 먹고 하면 한 8시. 그때부터 내 시간이 되잖아요, 보통은. 아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사실 내가 시간을 퀄리티 있게 되게 좋은 치로 쓰려면 내가 에너지가 넘치고 되게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아침을 그렇게 급하게 막 시작해버리고 회사 가서 막 소진되고 와서 내가 내 시간 보내려고 하면 약간 퀄리티 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삶 소중하고 근데 내가 하루를 되게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쓸 때 가장 온전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회사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또는 새벽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살던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처럼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일어나고 막 급하게 회사 가고 이러면 그러면 없잖아요, 그 시간이. 근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 삶을 시작하면 어려울 거 알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그 고요하고 아직 해도 아직 안 떠있는 그 고요하고 차분하고 내 뇌나 몸 전체가 굉장히 약간 차분하고 평온하고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그 시간, 그 시간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그게 음식 준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컨디션의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거를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1년에 300일 넘게 바꿔내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두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불과 이런 삶을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6년, 7년 됐잖아요. 식단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또 아침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저도 중간에 무너지고 바뀌고 다시 넘어오고 했지만 지금도 가끔씩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내가 목표하는 또는 메인이 되는 나의 어떤 생활 습관 리듬은 4시에서 5시 사이 일어나는 거. 그때 일어나서 차분하게 일어나서 아침 루틴 하는 거. 저는 보통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전기포트에 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서 혀 닦고 요즘에 헤어 스크래퍼 같은 거 혀를 닦거든요. 혀 닦고 그 다음에 뭐 여유가 있는 날은 코코넛 오일로 그 오일 풀링 하고 아니면 바로 양치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따뜻한 물이 이미 안 들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소금차 소금 한 1티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이제 제 일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미 아직 4시 반 정도예요. 그때부터 저는 한 2시간을 헤드폰 키면 안 돼요. 이때 헤드폰 키지 말고 컴퓨터 잘 안 켜요. PC나 랩탑이나 아니면 핸드폰 아직 다 키지 말고 그냥 노트에다가 또는 책에다가 공부하거나 그냥 내가 일할 것도 적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온전하게 2시간, 4시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6시 반이죠. 네. 남들이 아직 안 일어났을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나는 나를 위해서 가장 뭔가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운동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러닝을 할 때도 있고 또는 그때 아침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러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오늘처럼 러닝을 하고 왔으면 자 6시 반이었어요. 자 집중력 떨어졌죠. 그때 오케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러닝 갑니다. 러닝 갔다 오면 몇 시예요? 7시예요. 샤워가 났어요. 그때 이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직접 해서 먹어요. 되게 맛있게 먹어요. 좋은 음식, 그날 가장 영양소 많이 들어있고 지방, 단백질 충분하게 넣어서 먹어요. 그 시간이 8시 좀 반쯤일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지금 출근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로서 집에서 일을 하니까 가능한 건데 각자 삶 안에서 분명히 적용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아직 회사 가기도 전에 저는 공부했어요, 일했어요, 그리고 운동했어요, 샤워했어요, 밥 먹었어요, 명상도 했어요.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중요한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아직 저는 이제 또 시작이에요. 9시쯤에 정돈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때부터 또 집중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만들어지면 진짜 달라요, 하루가.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걸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여기까지 올 때 물론 지금은 컨텐츠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도 그렇진 않네. 지금도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컨텐츠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만들어내는 사업도 같이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왔어요. 지금 한 7, 8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결코 약간 다르진 않죠. 쉽진 않죠.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제로 베이커리랑 겸엑스 라이프샵에서 하는 것들이고, 다 그냥 인간이 못할 건 없는 거라 생각하고, 근데 힘든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행동 안 하면 결국에는 남들이랑 똑같이 살게 되고,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그냥 시도해보고 무너지고 또 해보고 또 무너지고 하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되게 다르게 쓰면 뭔가 바뀐다,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뭐 말이 또 돌아왔지만 내가 아침을 되게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 다 4시 반 일어나는구나. 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거나 뭐 공부하거나 일하는구나. 왜? 그 시간은 아직 내가 회사에서 소진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저는 9시쯤 됐을 때 휴대폰을 켜고 컴퓨터를 켜요.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제가 막 처리해야 되는 답변할 것들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PC에 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디지털 연결하지 말고 와이파이 켜지 말고 와이파이는 켜져 있지만 그런 거 연결되지 말고 그냥 노트에다가 막 적고 내가 오늘 할 일들 또는 내 지금 생각들 내가 결정할 것들 또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 막 적는 거지. 그 시간에 정리된 상태에서 다 이제 들어가는 거야. 남들이 9시에서 출근할 때 나는 그때부터 이제 많은 걸 해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게 집중력 있게 시간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한 점심시간 될 즈음에는 이미 하루를 다 살았지. 나는 점심시간 있을 때는 이미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만큼의 하루를 다 살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나는 운동을 하러 갑니다. 저는 그때 운동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매일 운동 있잖아요. 저는 지금 파워리프팅을 하고 있고, 왜냐면 그 시간대는 사실 이제 막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약간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때 그냥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가서 운동 되게 신나게 하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잖아요. 그럼 또 리프레시 돼요. 근데 그때부터는 사실 좀 창의적이거나 좀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보다는 약간 받아들이는 일들, 뭐 지금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거는 해외 어떤 전문가 영상 보거나 또는 책 읽거나 공부하는 것들 정리하는 거,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새벽이나 아침에 적절한 활동들은 약간 조금 이렇게 꺼내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결정들, 생각들, 되게 고도의 무언가들이고, 이제 오후 시간, 저녁 시간부터는 약간 조금 그냥 학습하거나 받아들이고 채우는 정도? 좀 어렵지 않은 태스크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보통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운동하고 와서 또 간단하게 식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아침에 한 8시쯤에 첫 끼를 먹고, 그리고 한 점심시간 즈음에 운동 스케줄 고려해가지고 두 번째 끼니 먹고, 저는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고 나서 한 끼 또는 간식을 더 먹기도 해요. 저는 운동량이 많은 남자고 건강하니까 세 끼를 먹거나 두 끼와 간식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직 대사가 개선이 필요하거나 뭐 간에 지방이 많거나 지방 대사가 안 되거나 또는 뭐 몸에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제 조금 끼니를 한두 끼를 메뉴로 가져가고 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식사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쉬고 정리하고 뭐 할머니 전화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뭐 체크하고 또는 뭐 다른 팀원들 일 좀 체크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보통 이제 6시쯤 되면 휴대폰을 끕니다. 6시쯤부터는 꺼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해가 지고 나서 음식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음식을 안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게 좋은데, 해가 지고 나서 디지털 오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나만의 고요한, 평안한 리듬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자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9시쯤 자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6시부터 3시간 정도는 이제 안녕, 이제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뭐 보통 주차장에서 막 핸드폰 끄고 올라와요. 네. 또는 방에서 휴대폰을 꺼서 서랍에 넣어놔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끝. 그렇게 한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또 뭐 공부하거나 책 읽거나, 또는 가끔씩은 그럴 때 있어요. 가끔씩은 제가 막 유튜브 영상 피드백 할 때, 막 그럴 때는 약간 조금 컴퓨터를 키는데, 그때는 또 블라이트 차단 안경 끼죠. 약간 오늘 소개하는 게 많은데, 그럴 때는 잠시 그냥 오케이 어쩔 수 없다. 또 현실이니까. 그러면 블라이트 차단 안경 끼고 제가 피드백 하는 것들, 답변할 것들도 답변하고 다시 끄고 다시 이제 아날로그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명상하고, 그러면서 약간 명상하고 좀 멍도 때리고 공부하고 책 읽고. 책 읽는 게 좋은 것 같아. 밤에 그렇게 책 읽다 보면 아주 강력한 졸음이 와요. 그래서 막 기절할 것처럼 막 이제
침대로 가서 잡니다. 그럼 저는 침대에 누우면 한 5초 정도 안에 잠들거든요. 그리고 딱 눈을 뜨면 아침이에요. 굉장히 깊게 잡니다. 매일매일 그래요. 그렇게 못 잘 때는 전날 술 먹었을 때, 전날 저녁을 늦게 먹었을 때, 전날 자기 전에 약간 그 좀 블라이트처럼 안 됐을 때, 그럴 때 약간 자다가 좀 한번 깨고, 보통은 이제 통잠을 쭉 잡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에너지 넘치잖아. 다시 시작인 거야. 비타민C 먹습니다. 저는 비타민C 이거 먹어요. 그 쿠팡 직구나 아이허브에서 그 닥터스 베스트에서 나온 거 파우더형. 이렇게 이거는 보통 매일 먹진 않고 생각날 때, 또는 예를 들어서 어제처럼 약간 사람 많은 어떤 행사 갈 때, 비행기 탈 일 있을 때, 그럴 때 보통 한 2개 먹고, 평소에 뭐 약간 운동하는 날은 보통 1개 먹고. 피부 관리 따로 하시나요? 피부 좋으세요? 피부가 좋게 나오네. 사실 제가 피부가 꽤 오랫동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식단을 하고 있는데도, 건강한데도 피부는 안 좋은 시절이 좀 길었어요. 근데 뭐 막 안 좋은 건 아니고 여드름이 좀 나는 거죠, 가끔씩. 근데 요즘에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사실 아직 제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피부가 좋아질 때 몇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기본은 당연히 설미라티 U, 술도 조금 이제 엄격하게 제한한 지 꽤 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마셨으면 지금은 한 달에 1번 마시거나 안 마실 때 있다?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 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장 건강을 좀 신경 쓰면서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세 번째는 폼 클렌징을 잘 안 쓰게 됐어요. 네. 옛날에는 항상 매일 막 폼 클렌징으로 이제 빡빡 씻었는데, 요즘에는 그 폼 클렌징을 한 일주일에 2번, 많으면 2번 쓰는 것 같아요. 네. 제 피부는 이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피부는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폼 클렌징을 안 하면서 뭔가 오히려 피부 장벽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원래 폼 클렌징 하고 나면 되게 뭔가 얼굴이 건조해지고 뻑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오히려 피부가 피부 표면에 있는 것들이 씻겨 나가지 않고 뭔가 잘 유지되는 느낌? 그래서 물세수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샤워할 때도 물세수만 하고, 다만 이제 뭔가 이렇게 선크림 받았거나 약간 뭔가 했을 때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잘 하실지 몰라요. 피부는 제가 막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서. 다만 확실한 거는 설미라티 먹으면 다음날 여드름 납니다. 무조건. 설미라티 나면 무조건 어딘가에 그 여드름 되게 작은 게 나요. 그렇게 좁쌀 같은 게 나요. 네. 되게 신기해요. 아마 식단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로션, 네, 로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로션도 그냥 아토피 있는 분들이 쓰는 약간 세타필 같은 거, 아니면 에리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게 있는데,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코코넛 오일이랑 약간 아보카도랑 섞어가지고 하신 거 있는데, 그거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오히려 피부가 요즘에 뭔가 약간 제 기능을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피부 좋으신 분들 보면 의외로 뭔가 얼굴에 뭐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피부도 뭔가 이런 화학적인 것들, 불필요한 것들 그만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복력들 키워주면 좋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도 있구나. 맞아, 잠도 있다. 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는. 그러니까 잠을 제가 못했었네요. 네. 왜냐면 제가 잠을 중요하게 하지만 그래도 자꾸 일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흐트러질 때 있는데, 요즘 잠이 최근 한 6개월, 1년 사이에 잠이 좀 안정화되면서 더 안정화되면서 약간 좋은 것 같아요. 네, 밀가루 먹으면 바로 뾰루지 나요. 나이 먹고 쭉 자는 게 참 어렵네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나이 안 드신 분들도 지금 한 번도 안 깨시는 분들 많지 않던데요. 헤이즈님께서 피부 안 좋다고 닥토 하시는 분들, 닥토만 끊으셔도 피부가 좋아집니다. 닥토가 뭐지? 닥토가 뭐예요? 어쨌든 화장솜으로 화장하시고 나서 클렌징 오일을 화장솜으로 닦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피부 마찰되면서 뭔가 안 좋다고 하네요. 닥가스는 토너. 닥토.
화장솜 끊고 나서 피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맞아. 저도 약간 큰 행사 할 때 가끔씩 메이크업 할 때 있거든요. 그때 되게 신기한 게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면 그날 바로 그냥 얼굴에 뭔가 트러블이 나요. 폼 클렌징은 피부 보호막을 씻어버려서 유수분이 다 벗겨진다고 해요. 메이크업하지 않은 이상 미지근한 물에 세수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피부 좋으신 분들 보면 여자분들 중에서 화장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 악순환이다. 그러니까 화장을 했어요. 뭐가 사회적일 수도 있고 내가 커버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화장을 했어. 단기적인 증상은 해결했어. 커버했으니까. 근데 화장 지우고 하고 나면 또 피부는 더 약해져. 안 좋아져. 또 화장해. 가려. 또 안 좋아져. 가려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져. 좀 좋지 않은 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 이게 여자분들이 사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남자들은 화장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시선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여자분들은 자의가 아니더라도 약간 외부적 시선 때문에 화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피부에 좋지 않은 게 명확하고 사실. 뭐 미적인 얘기는 제가 보통 잘 안 하는데 이건 되게 주관적이고 조심스러우니까. 근데 약간 결국에는 저는 사실 물론 이제 내가 막 꾸미고 막 덮고 하면 더 예뻐지는 게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다 생각해요. 진짜 수수해도 아름다울 수 있고, 저 맨날 똑같은 검은색 옷 입잖아요. 저 무슨 멋있는 옷 입지 않잖아요. 강연할 때만 그날에 좀 정장이 있는 거지. 맨날 그냥 이상 운동복 입고 뭐 검은색 옷 입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물론 그건 있겠다. 지금 피부 좋다고 하시고 뭐 깔끔하게 수염을 정리했을 것이고 정돈도 머리 이렇게 다듬었고 그냥 옷 나한테 맞는 옷 입었고 뭐 운동해서 몸 좋게 유지하고 있고, 그냥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진짜 몸뚱아리. 우리가 자꾸 뭔가 화장 아니면 자동차, 시계, 뭐 애플워치잖아요. 이거는 제 수면 트래커 반지예요. 이런 거 자꾸 이상한 걸로 거치장하려 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나의 공허함이나 불안함들 채우지 말고, 내 진짜 존재가, 내 몸과 마음이, 내 장이 건강해지게 만드는 거,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 그게 먼저지. 그게 아름다움의 기본이지. 진짜 건강하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지금 근육 많고 체지방 적다가 아니거든. 진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조금 더 깊고 다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피트니스계에서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아니지. 각자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멋이 있고 그걸 찾고, 남이 어떻게 나를 평가함에도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지금 무슨 무게를 얼마 쳤다 이런 거 말고 나 어떤 사람이고 나 존중하는가? 네가 날 어떻게 보든 내가 지금 슈퍼카를 타줄 필요가 왜 있어? 내가 왜 롤렉스를 차야 돼? 왜 내가 비싼 시계 차야 돼? 그거 그냥 다 허상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하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몇 명 있고 나도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해주고 진심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리고 세상에 그 사랑과 존중 베풀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저는 건강하다 생각해요. 나이가 10대건 20대건 50대건 60대건 70대건, 특히 70대 분들도 마찬가지. 60대도 내가 가진 멋, 아름다움 찾아라. 그건 내가 찾는 거지, 남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나이가 60이면 이제 끝났다 이런 게 어딨어. 끝나는 건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끝나는 거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미적인 걸 추구하신다면 옷보다 몸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외모 맞아요. 그 몸의 핏. 건강 관리해서 그 결과로 몸도 계속 좋아지고, 그게 진짜 아름다움으로 드러난다. 근데 그게 눈으로 드러나고 어떤 느낌으로 온다. 가끔씩 이제 길 가다 운전하다 보면 막 새치기 하고 아니면 뭔가 무례하고 뭔가 이렇게 바닥에다 막 담배 피라고 막 버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안 볼 때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근데 그게 나인 거야. 나의 또 다른 자아는 내가 나쁜 짓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본다고 해서 뭐 거짓말을 되는가? 속여도 되는가? 남들이 안 보니까 내가 쓰레기 버려도 되는가? 난 나 보고 있잖아. 근데 내가 보는 또 다른 나가, 뒤에는 나가 날 보는데 난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남 욕하고 있고 뭔가 그런 약간의 도덕적인 것들을 저지르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나란 존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냥 계속,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남한테 안 들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짓 하고 나면 나는 계속해서 나란 사람이 그걸 한번 받고 내 뇌에서는 그런 작용들이 어떤 활성화가 됐고 또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해도 되는 사람이 되고.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저기 새치기 하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가는 거, 또는 누군가 무례했는데 그냥 웃어 넘겨주는 거, 그런 걸 하면 아무도 안 본 것 같지만 내 자아가 그걸 보고 있어. 그리고 내 자아는 그걸 보면서 날 또 존중해 줄 거고 너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내 또 다른 자아가 날 보면서 존중해 준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더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존중받았잖아요. 내 나한테. 이걸 음식에 적용하면 음식 이렇게 해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내가 계속 보고 있잖아. 내 몸이, 내 자아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있잖아. 내가 나한테 아침에 되게 좋은 정갈한 음식을 잘해서 소중하게 먹였어. 날 대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존중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더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것이. 반대로 내가 나한테 지금 떡볶이 먹였단 말이야. 내가 나한테 지금 햄버거 먹였잖아. 봤잖아.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 걸 봤잖아. 그러면 당연히 나는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고 존중받지 못한 하루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행동들, 그 다음 감정들이 어떻겠어요? 명확하지.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게 당연한데 그 속에서 뭔가 나는 계속 보고 있다. 나를 좀 챙기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 간식 못 끊는 분들을 위한 그냥 제안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볼게요. 제가 설비나티 끊으라고 말씀드리지만, 끊거나 충분히 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물질들을 이미 많이 먹었고 우리 뇌에 신경계 회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뇌세포는 뉴런입니다. 그 뇌세포들이 어떤 이제 활성화 되겠죠. 그럼 뇌세포 사이에 어떤 연결이, 이제 뇌세포가 있고 뇌세포가 있어요. 그 사이에 시냅스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 전기적 활성화가 일어나고 얘가 흥분하고 화학물질 뽑아내고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리고 걔가 시냅스에서 전달되고 다음 뇌세포 활성화되고, 이렇게 이 뉴런들이 되게 머리 안에서 또 회로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마라탕으로 가는 회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술 먹는 회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넷플릭스 보는 회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운동하는 회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 걷는 회로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술 마시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아니면 뭐 욕하거나 뭐 그런 떡볶이 시키거나 하는 회로가 있잖아요. 그게 다 뉴런 사이의 활성화였던 회로들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신경계가 베이스예요. 이런 뇌 안에 있는 뉴런들의 어떤 회로들이 만들어진 거야.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외국인은 스트레스 받을 때 떡볶이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부터 떡볶이까지 가는 그 경험들이 없었으니까, 애초에. 근데 우리는 이미 있어요. 네,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속 만들었던 그 회로 길이 활성화될 때마다 그 길은 더 강화가 돼요. 강화된다는 것은 관련된 어떤 뉴런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거나 또는 그 뉴런들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라고 하는 지방질, 절연체가 더 두꺼워져서 그 회로가 두꺼운 전선이 되는 거야. 전봇대 어떤 전선처럼 두꺼워서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떡볶이인 거야. 그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바꾸는 게 습관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설미나티라는 거를 끊는 게 어려운 일이 맞아.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은 다 이걸 끊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시라고. 원래 어렵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끊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설미나티 끊어야지 결심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뭘 해야 되냐면 내 뇌에다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회로 만든다.
그 새로운 회로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울 거예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계속 긍정적인 경험들로 하는 거, 좋은 걸 채워야 돼요. 설미나티 안 먹자, 응 참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설미나티 없이 좋은 음식을 먹는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야. 오늘 야채찜 맛있게 먹어보고 다음에 또 뭐 좋은 음식 먹어보고 계속 먹어보면서 계속 그렇게 느껴보면서 얘는 잊혀져가게 만드는 거. 이 신경계 회로들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는데 시간 지나서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이제 걔가 기억도 안 나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의 그 전 연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 남편일 수도 있겠죠. 전 부인일 수도 있고. 전 연인들이 그때는 되게 강렬하고 매일 보던 사람인데 이제 잘 생각도 안 하잖아. 그 사람 핸드폰 번호 기억 안 나잖아요. 왜? 옛날에 그 사람 핸드폰 번호 외웠잖아. 근데 이제는 그 시냅스 사이 연결이나 활성화도 회로들이 이제는 활성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이제 좀 그만하고 새로운 어떤 회로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 그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설미나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을 바꾸는 것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X라는 거를 안 먹자 생각하면 절대 그걸 안 먹을 수 없어요. 더 원하게 되고 더 회로가 활성화돼요. 왜냐면 우리는 안 먹자 할 때마다 계속 이 회로가 떠오르니까, 활성화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은 걸로 가시라. 근데 이제 식단이라는 게 어려운 거는 갑자기 확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 그 중간에 징검다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단 바꿀 때 제가 좀 강압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맞고, 그리고 사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두가 그래요. 저란 사람도 식단 할 때 하다가 중간에 무너지거나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돌아가지는 않지만,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못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하다 보면 난 이제 그냥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니까. 난 이런 회로들로만 지금 켜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갈 때 그 중간에 단계가 필요해서 저는 지금 이런 간식을 소개하는 건데, 설미나티 끊었을 때 간식 필요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또는 뭔가 조금 그런 이런 식감 원할 때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대안은 떡이다. 떡. 근데 일반 시중 떡집에서 파는 떡들은 보통 설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떡은 약간 유기방아라고 하는 업체인데 쑥개떡이에요. 재료가 맵쌀, 쑥 가루, 소금. 끝. 자, 떡이니까 적겠죠. 네. 그래서 저는 식욕 불안정하거나 내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무너진다,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지금 배달 음식 킨다 할 때 기본적으로는 맥락 바꿔보시고 산책을 하시든 잠시만 빨리 막 카페 가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차 마시거나 샤워하거나 따뜻한 물에 목욕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될 때는 일단은 덜 나쁜 걸로, 또 문제가 덜 되는 걸로 채워보자.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떡인 것 같아요. 과일 수도 있어요. 과일 먹어도 돼요. 자, 여러분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사실 없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는 거 맞아요. 내가 원해서 먹는 거고 원해서 안 먹는 거다. 네, 지금 루시 팡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호박, 고구마. 그러니까 약간 치팅하고 싶거나 약간 무너질 것 같을 때 원래 자연에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냥 뭐 고구마, 뭐 감자 아니면 뭐 과일, 걔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만약에 너 지금 간식 필요하구나, 너 지금 이런 맛 필요하구나, 너 힘들구나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내 몸한테 그냥 가만히 억지로 참다 터지지 마시고 그냥 그럴 때는 그래 먹자, 근데 좋은 거 먹자, 또는 덜 나쁜 거 먹자. 네. 겸님 간헐적 단식 중인데 탈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탈모는 간헐적 단식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단식 자체의 효용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단식하신다고 이제 영양분 섭취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이든 영양소 섭취가 모자라지거나 특히 단백질, 지방. 그러니까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탈모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섭취량 늘렸을 때 약간 또는 내 식단에 좋은 음식을 좀 빼는 건 아닌가? 음식 퀄리티가 나빠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단식을 하든 탄수화물 제한을 하든 내 식단의 퀄리티 자체는 나빠지지 않고 양도 너무 줄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탈모가 지금 더 커졌다고 하셨는데 나아진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떡도 보실 때 심지어 같은 브랜드에서도 그 뒤에 보시면 뭐
좀 뭔가 들어있는 떡도 있는데 이 얘기도 할게요. 설탕 들어있는 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설탕 들어있는 거 물론 너무 달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뭐 운동량이 많거나 또는 뭔가 필요할 때는 그냥 저는 과하지 않게 먹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너무 완전 제한하려고 하면서 못 참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떡을 지금 1분 동안 냉동 상태로 있어가지고 1분 동안 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랄까, 그러니까 설민 아티 자체가 뭐 독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완벽하게 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사실 그 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설탕이 들었는데 뭐 내가 한 번에 먹는 양이 막 4g 이하다, 뭐 1g이다,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 옛날에 뭐 그렇게 많이 먹고 잘 살았는데, 네, 그거 1g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엄청 쫄깃해요. 그리고 쑥이 주는 그 풍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탄수화물이 나빠지는 맥락이 있다라는 식의 설명을 했을 겁니다. 네, 강박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탄수를 많이 먹고 있었으니까 과하게 먹지 말자, 또는 좋은 지방 단백질 더 먹자, 그런 관점에서 드시고, 뭐 물론 하루에 탄수화물을 막 하루에 500g 막 이상 먹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한 하루에 한 50g 정도에서 한 200g 사이 정도는 이제 각자 맥락에 따라서 괜찮다. 맞아. 어제 교수님께서 약간 강의하시는 중에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고, 제가 교수님 그 하루 종일 하는 올데이 강의를 지금까지 한 2번 갔는데도 어제도 다르더라고요. 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그 마지막에 그 교수님께서 질문을 받는데 한 분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있는 엄마인데 애랑 같이 명상을 한대요. 그 명상이 좋은 걸 엄마가 이해했으니까 애한테 명상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애가 명상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았어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기독교인인데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하는 감사기도가 정말 좋은 훈련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마음 근력을 이제 6살, 9살 두 아이가 있는데 평소에 제가 이제 말 습관이나 아니면 행동 비인지적인 것으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1. 내버려 두세요, 제발. 애에게 마음 근력을 키워야지라고 뭘 시키려고 그러면 애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애 편도체 활성화 안 되게 해주세요. 애 편도체 활성화의 1등 범인이 엄마입니다.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어떡하냐. 애가 나를 보면 무조건 기분 좋아지네, 이런 엄마가 됩니다. 아침에 애가 눈을 떴어. 그러면 방글방글 웃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너무 좋다, 이 상태를 만들어요. 애한테 뭘 시키고 너 뭐 해야지, 어디 뭐 해야지, 너 명상해야지, 피아노 학원 가야지, 그러다 뭐죠? 두에 애한테 그냥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정말. 애가 심심한데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좋은 상태예요. 제발 믿으세요. 제가 지금 자녀교육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그 내용이 그겁니다. 애 편도체 활성화 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애 편도체 활성화 시키지 않으려면, 편도체는 이게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뇌는 집단 생활하잖아요. 한 사람의 편도체 활성화되면 그 집단의 위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멧돼지가 나타나서 다가오면 얘 사람의 편도체 활성화, 멧돼지를 봤어, 그럼 얘 활성화돼, 그럼 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편도체 활성화는, 즉 한 사람의 분노는, 즉 한 사람의 두려움은, 한 사람의 짜증은 주변 사람 다 끌어내요. 그러니까 애 편도체 활성화하지 않는 법이 뭘까요? 애 기분 좋게 해줘. 아니, 엄마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 1번이에요. 엄마가 편도체 안정화 훈련해서 엄마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면 애도 덩달아 그 감정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기분이 좋아. 엄마 보면 더 기분이 좋아. 그러지 않고 애한테 자꾸 뭘 시키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보면 두렵고 짜증나. 아침에 눈 뜨면 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또 짜증나. 그 상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행복이 의무입니다. 내 행복이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편도체 활성화하고 부정적 정서를 발산해서 주변 사람을 끌어내릴 권리가 없습니다. 내 행복을 유지하는 것, 내 마음 근력을 유지해서 내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 활성화해서 내가 내 행복을 유지하는 건 부모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전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감을 갖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옛날에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설민다트 이슈 알게 되고 뭔가 이 주제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지. 왜냐면 우리 애들은 지금 집에서 나쁜 거 먹고 있었고 밖에 나가서 나쁜 거 먹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애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시는데 가장 먼저 돌봐야 될 것은 나인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 부모님들 지금 건강하게 잘 계세요? 행복하세요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사실 내 자식이 더 귀하게 느껴지니까 생각 드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 잘하는 거, 나 존중하고 내 습관들 먼저 잘 챙기는 거. 우리가 자꾸 그 애한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뭐라 할 때 자꾸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약간 메시지를 주고 죄책감을 주고 예를 들면 회로라고 했잖아요. 이게 얘가 예를 들어서 햄버거라고 쳐볼게요. 너 햄버거 먹으면 큰일 난다? 햄버거 먹지 마. 화내고 몰아붙이고 추궁하고 하면 그의 머릿속에서는 햄버거는 되게 강력한 무언가가 돼요. 너무 강력한 기억이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햄버거가 의외로 더 먹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햄버거가 더 먹고 싶어질 수도 있고 그 애가 엄마가 안 볼 때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엄마랑 식단 얘기하는 게 싫어질 수도 있고 약간 음식에 대해서 뭔가 죄책감 생기고 강박 생기는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저도 제가 부모가 되면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습관에서 좋은 습관을 갈 때 해야 되는 거는 자꾸 얘를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들 하게 도와주는 거,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경험들을 일단은 애가 아니라 나부터 잘하는 거. 부부라고 치면, 부모라고 치면 그냥 부부가 먼저 건강하게 좋은 습관들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애한테 음식에 대한 너무 강박 주지 마시고 편하게 놔두시고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애가 그 엄마들이 아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만들고 자기도 가끔씩 해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먹고 있는데 자기 안 먹고 싶겠어요? 먹어보겠지? 그때 맛있네?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들면서 끌어당기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라는 존재가 사실 애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과제가 많을 텐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조금만 나를 더 챙기자, 나 건강해지고 나 즐거워지자, 행복해지자, 그리고 교육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너무 내 의도대로 자꾸 애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부모가 나한테 되게 간섭하고 뭐라 하나씩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애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시면서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조금 더 편도체가 덜 활성화되고 조금 더 약간 대뇌피질이 활성화되는 전 그런 느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분명히 존중받았으니까 또 남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존중할 것이고 그러면서 날 존중한다는 건 내가 누구지를 더 보게 만들고 나 좋아하는 거 하고 싶게 만들고
그러다가 내가 어떤 살 수 있는 것들을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공부할 거예요. 저는 뭐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좀 돌아보자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 어머니께서 학원을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 바둑 학원 간 적이 있는데 그 공부하는 학원을 5학년 때까지는 안 갔어요. 뭐 했냐면 학교 마치고 맨날 야구했어요. 학교 마치면 항상 야구 글러브 들고 와서 애들이랑 해가 질 때까지 야구하고 막 집에 오고 해가 져서 공이 안 보일 때, 그리고 주말에 눈 뜨면 항상 야구, 밥도 안 먹고 야구만 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애들이 다 학원 가니까 제가 야구할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그때 계좌번호 찍어라 해가지고 계좌번호 그냥 갖다 드리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니까 무섭게 하더라고요. 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중요한 사람이고 이제 내가 그냥 관심이 저기 생겼는데 내가 그냥 또 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나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또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외고 나오고 고대 들어갔는데 고대에서 또 느낀 거. 나 처음에 딱 입학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 뭐 좋아해? 너 어떤 거 관심 있어? 너 왜 여기 이 학교 왔어? 근데 꾸미는 애들이 너무 없는 거야. 어쨌든 되게 좋은 학교 오는 애들이잖아. 대치동 애들 되게 많고 되게 강남에서 그 공부했다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 전 지방 출신이고. 근데 걔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똑똑한데 너 뭐 좋아해? 너 어떤 거 하고 싶어? 너 어떤 거 뭐 관심 있어? 했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뭔가 아직 꿈도 없고 그냥 뭐 나중에 뭐 행정고시나 해야지. 뭐 로스쿨이나 가야지. 약간 뭐 이런 대기업 가야지. 이 정도의 막연한 꿈 아니면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나. 저는 대학 갔을 때 기억나는 게 나는 그 고려대학교 갔을 때 그 분위기와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실 자체랑 내가 지금 새로운 것들 배우고 있는 게 너무 신났거든. 이게 대학 교육이라는 거구나. 대학교에서 그 수업들 이런 것들 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그 도서관의 분위기, 그 공부하는 거, 내가 너무 원했던 거. 왜? 나는 공부라는 게 나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었으니까. 근데 약간 오히려 이제 내가 함부로 감히 이렇게 추측하자면 그냥 뭔가 어쩌면 그 되게 좋은 교육 받고 대치동 나오고 뭐 되게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 어쩌면 공부에 대해서 너무 나쁜 경험들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못 찾아보고 그냥 뭔가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약간 조금 방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애들이 이제 보통 그때 막 공부 막 안 하고 놀다가 이제 약간 나중에는 또 다 근데 사실 또 나중엔 또 애들이 다 정신 차리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일찍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냥 좀 제가 주제넘는 얘기지만 그냥 부모님들 만나면 그 교육에 있어서 또 관심 많으시니까 그냥 교수님이랑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애님도 똑같은 말 맨날 하는 것 같고 우리 세 명이 다 다른 사람인데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 그냥 그 애가 원하는 거 찾을 수 있게 좋아할 수 있게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 애를 나의 계획대로 만드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도와줄 수는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애가 나 존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본, 타인 존중은 기본.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찾고 잘 즐기고 할 수 있게 만들다 보면 그러다 보면 걔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 살지 않을까?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걔가 나중에 의사가 됐어? 변호사가 됐어? 뭐 행시를 통과했어? 근데 그때 갔을 때 걔가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 사람이 다 커가지고 어디까지 갔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를 느껴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뭔가 삶에는 사실 직업 말고 돈 버는 거 말고도 중요한 게 되게 많은데 그걸 다 뭔가 거세한 상태로 그게 다 빠진 상태로 살아가다가 돈 얼마 버는지 연봉 얼마인지 사회적 지위가 뭔지만 보고 가다가 나중에 경찰을 보니까 공허한 거야. 친구 없고 뭔가 잘 못 놀고 그러면 너무 약간 슬프잖아요. 왜냐면 인생은 한 번인데 물론 다시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 젊음의 그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약간 의도하지 말고 애는 너무 달라요. 그럴 거예요. 너무 다 다를 거야.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침에 어머니께서 항상 저랑 제 동생 깨울 때 조용히 와가지고 발 마사지 해주셨어요. 아침 학교 가야 되는 애들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항상 그 느낌이 기억나. 되게 그 발 마사지 되게 해주면서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잘 잤어 해주시거나
그러면 저가 이제 막 되게 기분 좋으니까 막 다른 발도 내밀어요.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랑받았잖아. 처음 시작부터. 아침의 시작이 사랑이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아침 챙겨주시고 되게 먹고 가는 거. 잔소리 없었어, 우리 집에. 그게 나는 약간 어쩌면 우리 집이 되게 화목한 이유도, 또는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뭔가 자꾸 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을 사는 이유도, 결국에 그 시작은 부모님께서 존중해 주셨고 그런 안정적인 환경 만들어 주시고 약간 존중해 주셨던 것들, 그 사랑에서 결국에 나는 되게 단단한 좋은 토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 나가서 내 뿌리를 찾아 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육아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마 부모가 되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간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도 또는 부모가 되실 분들도 다 우리가 인생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고 살 수 있으면 되지. 어차피 최저임금 이상은 받고 살 수 있잖아, 노동을 한다면. 내가 과하게 뭔가 이상한 거만 안 하면, 아프지 않으면, 그러면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사람들 믿어주고. 믿어주세요. 하겠지. 아, 맞아. 근데 저 고려대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저 중간에 그 제적 당했어요.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초등학교 가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가서 거기서 약간 그래도 약간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어떤 애들인지 문세학하는지 또는 그런 것들 보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그 학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더 이상 좀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가서 내가 뭘 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대학 가서 만나는 사람들, 대학 가서 가장 많이 내가 얻은 건 졸업장도 없지만 얻은 건 사람들인 것 같아. 그때 만난 친구들, 선후배들, 그분들. 그래서 애가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나쁜 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근데 갈 때 더 중요한 것들은 놓치면 안 된다. 애가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 좋은가? 편안한가? 아니면 아침부터 엄마 아빠 싸우고 있는가? 아침부터 엄마가 화내는가? 잔소리하는가? 그렇잖아. 지금 우리도 누군가 아침부터 뭔가 잔소리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면 하루가 별로잖아요. 그렇게 아침 편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애가 학교 잘 가게 해주고, 애가 저녁에 왔을 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성적 얼마 받았는지, 오늘 공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그만하고, 단점 얘기 그만하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축하한다. 그런 것들.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좋은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 일하는 여정에서 어쨌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디어를 만든다는 게, 유튜브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사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자본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저희 팀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려가지고 회사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약간 2022년 여름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뭐 빚도 엄청 많고 사람들이 다 그만하라고 할 때 그때 어머니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 웃으면서. 그거 망한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네 일이 망하는 거지 네가 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더 해보고 싶어 라고 여쭤보셨어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해보고 싶어 하셨고, 저는 어머니한테 그냥 어머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너무 맞는 일이고 이건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온 것 같긴 한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했고, 그때 어머니가 그냥 뭔가 좋은 수업료 치르는 거다, 그런 것들이 다 뭔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진짜 편도체가 안정화된 사람이라서 그때 오케이 그러면 하면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돈을 좀 빌려주셨어요 그때. 그러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는데 이거 보내줄게, 근데 이걸로 해봐라, 이걸로 안 되면 끝이고 더 이상은 안 되는데 이걸로 해보고, 근데 어차피 이걸 잃어도 좋은 수업료 치르는 거다, 인생 안 끝난다. 그래서 그때 뭔가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다 그런 것 같아. 인생이 절대 쉬울 수가 없고, 특히 여러분들의 꿈이 막 클수록, 아니 뭔가 어려운 걸 하려고 할수록 절대 한 번에 일 수가 없다.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저는 약간 그런 존재들, 어머니, 친구들, 그때 저 도와준 분들, 그때 저한테 돈 빌려준 친구들, 그 친구 덕분에 그 시기를 버티고, 뭔가 또 애인님 도와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분들이 없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 거기 살짝 지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다면, 그리고 어차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해보시고, 해보라. 실패할 수도 있는데, 애초 실패가 뭐냐? 실패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실패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실패는 그냥 과정일 수도 있고, 해보시고, 뭔가 잘 안 돼도, 일이 잘 안 된 거지,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여러분들이 망한 게 아니다. 그냥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어. 그리고 어쩌면 다 왔을 수도 있다. 그게 여름이었어요. 2022년 여름. 그리고 2022년 10월에 알고리즘이 터졌지. 2개월 뒤였어요. 엘리님이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혹시나 지옥길을 걷고 있다면, 그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가보세요. 최소한 7년 해야지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 관리일 수도 있겠죠.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은하님께서 작은 성공 경험이 없어서 너무 두려워요. 극복해야겠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작은 성공 경험의 누적이에요. 근데 실패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 실패해보고 또 해보고, 실패하면 또 배우고, 실패해도 내가 그냥 또 하면 되네라는 걸 느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작은 성공 경험들 하나씩 해보는 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제안 드리면, 오늘 방 청소 하시는 거, 대청소 하시는 거, 냉장고 정리하시는 거,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런 것도 성공이에요. 내가 아침에 이불 개는 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 루틴들을 해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성공 경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큰 일 못해요. 저는 작은 일 못하는 사람은 큰 일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 식단을 관리 못하는, 저는 저희 팀원으로 앞으로는 식단 관리 못하는 사람들 못 들어와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못 들어와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냐면, 그 작은 거 못하는 사람들은 큰 거 절대 못해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을 자기가 참고 만들어낸 사람들, 그 경험들 누적한 사람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 되게 작은 것들 하나씩 내가 아침에 소금차 먹어보고, 내가 오늘 나쁜 음식 먹고 싶었는데 참을 수 있으면 참아보고, 그 나쁜 음식 먹고 싶었다가 저녁에 나쁜 음식 먹고 싶었는데 참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되게 기분 좋잖아요. 되게 내가 어제 안 먹었는데 잘 넘어왔네? 그리고 괜찮네? 별일 없었네? 느끼잖아요. 그 경험들을 반복해보는 게 핵심이에요. 큰 성공은 다 작은 스텝들. 산에 올라갔다고 치면 산은 내가 갑자기 밑에서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스텝 한 스텝 계속 모으는 거예요. 모여서 정신 차려보면 정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성공들 좀 두려울 것 같은데,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뚫는 것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겸님 보면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잖아요. 약간 반성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빠른 결과도 이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막 1년 만에 막 구독자 33만 됐으면 진짜 별로지 않았을까요? 아는 척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딱 8년, 7년 걸린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나 그냥 배우고, 그냥 사람들이 다 존중해주는 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 귀하고, 이게 쉬운 일 하나도 아니고, 언제든 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들, 나쁜 것들, 고난들, 또는 누군가 나를 버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날 배신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의미 있게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무례하거나 믿던 사람들이 떠나가면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되돌리려 하지 마시고, 마음 떠난 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다. 소중했고 앞으로 내 삶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팀원들, 남은 사람들이 더 소중하니까 나는 여기서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사람들한테 신경 쓴다. 나 지금 정신 차린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 KT님께서 부모님한테 그런 감정을 못 느껴봤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식단이 힘들고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의외로, 그러니까 저한테는 당연했던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식단 관리를 쉽게 하는 것도 어쩌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커온 환경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적인, 안정적인 환경, 거기서 만들어진 나의 어떤 뇌의 어떤 특징들, 사람들 지금 존중하는 거, 왜? 존중받았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 존중해 주셨고, 우리 가족 사랑 넘쳤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나 존중해 줬고, 친구도 관계 좋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게 기본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운이잖아요. 운. 그냥 운이에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도. 어떤 운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약간 좀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도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확신을 해요. 그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다시 한 번 더 좋은 사람 찾기, 좋은 사람 곁에 두기, 나쁜 사람 끊기.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일요일 12시 반인데 이제 핸드폰 그만 보시고, 핸드폰 이제 끄세요. 핸드폰 끄시고, 날씨 좋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또는 좋은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냥 전화하시고, 그러면서 핸드폰 유튜브 그만 보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실 삶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네. 그리고 그 겸엑스 라이프샵에서 그 플레이북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 플레이북, 스타일스냅 플레이북 인쇄본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PDF로 보다가 이제 저도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실물이 필요해요. 실물로 봐야지 더 뭔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기록하는 부분들은 직접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타일스냅 플레이북도 나왔습니다. 아마 서점에는 지금 교보문고랑 이런 데 계약 끝났고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에 아마 공지드려서 거기서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남았으니까 겸엑스 라이프샵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9,900원이에요. 그 10% 할인 넣어가지고 지금 8,000 얼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밥 한 끼 가격입니다. 왜 싸게 했는지는 아시겠죠? 그냥 이걸로 돈 버는 거보다는 이거는 가져가서 꼭 바꿔내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책 값이 부담스러워서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9,900원 할인해서 8,900원인가? 읽어보시고 좋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분들한테 선물하시고, 여기 안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요약해놨으니까 혹시나 조금 바꾸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그분들 너무 푸시하지 마시고 그냥 쓱 드리면 아마 바로 안 읽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이걸 읽을 겁니다.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저도 가겠습니다. 오늘 잘 보내세요. 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잘 계세요. 안녕. 어머니 사랑합니다. 보고 계시죠? 아버지도 사랑하는데 섭섭하지 마세요.